영조선의 위대한 군상이론가 공화국의 영원한 제보가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 세대의 고귀한 정신은 빛나는 기승으로 이어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는 그 억센 힘으로 더 강대해지거니 여기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전승세대의 후손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에 존엄했던 연대들의 세상을 경탄케 한 위대한 승리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여기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전해방작전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사족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전해방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창적인 주체전법과 탁월한 용군수령에 창조된 세계 전쟁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었습니다. 대전해방전투의 서곡은 바로 금강개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너도같이 진격하는 인민군대 공격성과에 즐겁한 적들은 대전을 이른바 림시소로 정해놓고 금강개선에는 미제 침략군 24보병사단을 주력으로 하는 견고한 방어 진출을 구축했습니다. 적들은 이 개선을 최종 방어선이라고 또 부렸지만 인민군대 드생 공격에 방어선이 모래성처로 무너지게 되자 어떻게 하나 이 대전 개선에서 전쟁 형세를 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해 나섰습니다. 적들의 이러한 기도를 꿰뚫어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을 대전 지역에서 포위 섬멸할 때 대한 작전 방침을 지시하시고 전선연합부대들의 작전을 몸소 현지에서 지휘하시기 위해 1950년 7월 16일 서울에 전개된 전선사령부에 나오셨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로 나오시면서 기용하시었던 승용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에서는 적기가 맴돌고 언제 기차가 들어설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조차 전선의 병사들을 거리시며 수수한 승용차에 타시고 400m 구간의 님진강 절다리를 1시간 남아 건너신 우리 수령님. 진정 조국해방 전쟁의 그 갈피마당에는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무소히 넘나드시며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천만 노고가 역력히 어려 있었습니다. 전손길에 비로도 보실 사이 없이 작전 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 지역에 집결된 쪽들을 완전히 포위 소멸할 때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 제3보병사단과 서울 제105 땅구사단은 대전 북쪽과 서쪽에서 집결된 적들을 소멸하고 제2보병사단은 대전 동남쪽 방향의 도로를 차지하고 적의 태각과 중원을 차단하도록 하셨으며 서울 제4보병사단은 런산 남원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차후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제2보병사단이 계획대로 대전 동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 제4보병사단의 일부 역량을 신속히 대전 동남쪽으로 우회시켜서 적의 테러를 차단하고 중원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전 서남부의 런산개설에서 작전 실현의 거리를 찾아낸 곳은 항일무당생 시기 일행천리의 그 기민한 전법으로 수많은 적들을 소멸한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영원한 전법이었습니다.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일행천리 전술로 대전해방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진정 작전지도의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어가시며 대전의 적들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포위전법에 의해서 대전의 적들은 사실상 작전 개시 전부터 전멸의 올가미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전해방전투를 보여주는 대용 전경화입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대전 지역에 포위된 족을 빠른 시간 내에 섬멸하기 위한 독창적인 작전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크와 보병, 공병들로 구성된 서부대를 먼저 대전시내 들여보내어 족 대부를 혼란마비시킨 다음 주력부대가 강력한 타격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대전해방 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료님께서 항해무당 투쟁 시기부터 활용해 오신 서부대전 유격전의 힘있는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대형 반경화를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담무쌍한 우리의 땅투병들과 인민군 전사들이 적의 아성에 깜짝같이 돌입하여 적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안겨주던 그날의 통쾌한 광경을 생동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포병 화력의 어머 밑에 적의 방어 진지들을 점령하고 시가전을 벌리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한 인민군 부대들. 인민군대의 포위망이 조여들자 적들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마비되고 전투 서열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7월 20일 그 새벽이 난 그 성문들은 최대 이런 그 시속으로서 놈들이 소굴을 막 보안계도 진뭉의 볕을 들였습니다. 그 우리 육정병들은 거기서 이런 적을 기관총, 기관단총으로서 막 들이차게 하면서 적 이런 그 소멸했습니다. 적들은 도저히 이런 지상부대로서 소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동원해서 대전 우리가 차지한 그 네거리다들이 폭탄 전해뜨리고 그 다음에 휘발유통, 기총사격 막 퍼부었습니다. 불붙는 그 속에 들어서 놈들이 버리고 간 그 탄알과 수류탄을 꺼내서 놈들이 그 무기를 빼앗아가지고서니 그 다음에 달려드는 원수로 다시 이런 쫓기셨습니다. 이렇게 전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주력부대가 대전을 포위하게 공격 개시 7시간 만에 대전 포위 작전은 승리로 결속되었고 상승사단이라고 떠버리던 미제 침략군 24호병 사단은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전제적인 군사사상과 지략 앞에 저렇게 미제의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이 녹아나 쓰디쓴 참패의 길을 걷고야 말았습니다. 훗날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한 미군 장교는 그것은 잘 정리된 전선을 유지하는 유럽식 경험을 쌓은 미 군사 지휘관들이 이미 때가 늦었을 때까지 봐가지 못한 전술이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대전해방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에 참가한 인민군 부대들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축하도 보내주시고 또 근위부대 치고도 수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여 대전해방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한 서울 제4보병사단 18보병경대를 비롯한 4개의 부대들의 첫 근위 칭호가 수여되었고 또 14명의 공화국용들도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대전해방 전투의 빛나는 승리. 실로 이것은 한일무장 투쟁 시기에 창조된 수많은 전법들과 전투 경험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된 세계 전쟁사에 있어본 적 없는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었습니다. 청서했던 우리 인민군대가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어떻게 꺾고 버렸는가를 세계면전에서 똑똑히 보여준 조국해방 전쟁사의 자랑스러운 축도였습니다. 우리는 전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군대가 세계 전쟁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음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너더러 진천 한숨에 서울에 공화국 깃발을 날리 우세의 철마로 선한 그리 백동로 땅그 사람 이제의 고만한 상승의 사랑과 장성들
천덕 깨우린 부인이 육어련사다. 홈준한 사랑을 펑풍 쳐놓으며 승전에 벗어 얼굴려 적들을 정력해 한 그 이름 잘 높은 안동시리 보병사단. 군기에 그리운 빛나는 군인 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영광을 걸치니. 수령의 명령을 절사로 받들어 이제를 경멸한 부대. 전승과 더불어 전설로 기록된 자랑찬 군인 부대들.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에 찬란히 아로새여진 그 이름 영원토록 부대들 가슴속에 흥미로 빛을 뿌린다. 군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영광을 걸치니. 영광을 걸치니. 조국해방 전쟁사의 갈피에는 땅크 사냥꾼조 운동, 이동 법용중대 활동을 비롯해서 세계가 알지 못했던 우리식의 새로운 군사 전법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용무기로 적 비행기를 쏴떨구는 전투활동인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은 적들의 공중우세를 짓부시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미제는 전쟁 초기부터 현대적인 전투기 전요대를 동원해서 전선과 후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공화국의 공군 무력과 고사포 화력만 가지고서는 적 비행기의 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종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항일무장 투쟁 시기 때 법용총으로 일본군 비행기를 쏴떨궜는데 지금은 법용총뿐 아니라 중기관총, 경기관총이 다 있는데 왜 쏴떨구지 못하겠는가 하시면서 1950년 8월에는 사륜 경암산에 한 개 법용중대를 올려보내서 적기를 사냥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그때 육법용사단 중기중대 전투원들이 이틀 동안에 놈들의 분사식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경험에 기초해서 전반적 부대들에서 비행기 사냥꾼조를 광범위 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세계 전쟁사가 전례를 모르던 적용무기에 의한 비행기 사냥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 전법의 하나였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은 시작된 처음부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기 사냥꾼 조원들이 전선에서 적기와 맞서 잘 싸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적기 사냥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와 국기 훈장을 수여할 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적 비행기를 쏴떨군 군인들에게 국기 훈장이나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면 훈장이 남발되고 우리나라에 영웅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는가고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생명을 내대고 적 비행기와 싸우고 있다고. 영웅이 1000명 나오면 미국 비행기 3000대가 떨어질 것이고 영웅이 2000명 나오면 적 비행기 6000대가 떨어질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의 비행기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영웅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일이지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군인들을 전투적 위훈회로 고무해 주셨습니다. 우리 비행기 사냥꾼조원들은 적 비행기와 싸우는 과정에 저격무기도 호사총처럼 360도로 돌아가야 이미 지점에서 달려드는 적 비행기를 제때 포착하고 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기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기가 내리꽂힐 때 맞바닥 올리쏴서 적기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비행기 사냥꾼조들 속에서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1951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무려 1750여 대의 적 비행기를 저격무기로 쏴 떨구었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에는 여성들도 많이 참가했으며 후방인민들도 적비행기 사냥이 별로 신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덤벼드는 적기를 단호히 맞받아 통쾌한 사냥전을 벌였습니다. 아군 비행기 사냥꾼조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질겁한 적들은 낮 비행으로부터 밤 비행으로, 저공 비행으로부터 고공 비행으로 전술을 바꾸는 한편 현대적인 전투기들을 계속 들이밀어 제공권을 유지해 보려고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적들의 책동을 제때 꿰뚫어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2년 2월 조선인민군 모범 비행기 사냥꾼조원 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대회에서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하셨으며 이 대회가 반항공 방어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셨습니다. 대회 이후 비행기 사냥꾼조들의 활동은 더욱 적극화됐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분들이 적극 활용한 조끼 사냥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조끼를 주동적으로 유인하면서 화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7법영사단 54법영연대 2대대 중기중대 분대장이었던 류기 허동지는 조끼들로부터 거원역을 보호할 데 대한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1952년 1월 12일 거원역으로 수많은 조끼가 날아들게 되자 류기 허동지는 호위 목표로 만든 자동차를 몰고 조끼를 유인하면서 산총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동차 족제함에 올라서 정면으로 마주 날아오는 조끼를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분 간격으로 2대 조끼를 격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며칠 후에는 또다시 2대 조끼를 격추함으로써 그 1952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기간에 녹대 조끼를 격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녹대 조끼를 격추한 류기 허동지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셨습니다. 참으로 강철의 영장의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전사들은 저격무기로 최신식 전투기를 쏴돌고는 세계 전쟁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는 영웅 군대로 오만한 미제를 서산나길의 운명에 처박은 영웅 인민으로 자기의 빛나는 존엄과 명예를 역사에 찬연히 아로새길 수 있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전략 전술 사상과 탁월한 군사전법, 인민군 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하나온 빛나는 승리였습니다.